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야의 나라 1부에서는 지나간 저의 유년 5, 6세, 6세 정도 무렵 그 추억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아마 한 6세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경상북도 위성 산골, 상당히 그 시골 말이죠. 예, 시골 말에서 그렇게 자랐었는데요. 제가 그 6세 되던 무렵 그 정도의 저희 바로 이웃집에 그 이름이 둘치라고 그랬습니다. 경상도 말로. 지금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옛날 좀 커서도 시골 말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 추억들을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그 둘치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6세 정도고 그 아마 둘치라는 그 아가씨는 16세 저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둘치냐 이름이 그 둘째 오빠가 한 명 있었고 둘째였는데요. 아마 그래서 둘째 둘치 이래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지금 추측으로요. 그래서 이름이 둘치였고요. 그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오빠는 저보다가 아마 한 12살 정도? 예, 그렇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 당시에 그 형의 이름은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실경 밑에서 그 표준말로는 실경이죠. 옷을 거는 획대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실경 밑에서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실경 그때 경상도 말로 저기 의성 말로는 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이름은 실경이고 그 여동생 이름은 둘치였는데요. 둘치라는 그 아가씨가 저를 굉장히 귀여워했습니다. 제가 왜 한 6세 5세로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하면은 그 둘치라는 아가씨가 제가 집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가면은 저를 그 멍석이나 이런 데 앉혀놓고 지금 혹시 식사들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가 그렇게 아주 야물게 안 났던 그 애기 때인가 그때 그 기억으로 콩을 씹어가지고 제 입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참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볶은 콩이요. 예. 볶은 콩, 밀 이런 거를 씹어서 그렇게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를 이제 예뻐해주고 이랬었는데 어떤 또 문제가 야기됐었나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둘치라는 그 누나의 제가 속옷을 입었습니다. 속옷. 그 자세한 그 명칭을 얘기하기가 좀, 하여튼, 그때 그 일본말을 썼는데요. 속칭 소위 사르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속옷을 이제 제가 입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한 6세쯤 되는데, 제 주위에 보면은 형아라든지 그 다음에 어른들은 보면은 전부 다 속옷을 그렇게 입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이제 밑에 심할 때는 입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입더라도 바지만 걸치고 속옷은 입지 않을 그런 당시였는데요. 그럴 나이였는데 저는 형아들이나 어른들이 속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속옷이라 그래도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반바지 그런 정도 되죠. 그 무명 배로 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반바지식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속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옷을 굉장히 입고 싶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졸랐죠. 아니 남들은 왜 어른들하고 형아들은 속옷을 입는데 나 속옷을 왜 안 주느냐? 속옷이 굉장히 입고 싶다 이랬더니만 웃기만 하고 속옷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죠.
그래, 속옷을 안 줘도 좋다. 내가 내 스스로 속옷을 어떻게 취득해서 입으리라. 이래 생각을 하고서 이제 어느 날 그 이웃집에 갔습니다. 이웃집에서 저를 굉장히 귀여워했으니까 그냥 뭐 시골에는 대문도 없고 예, 문도 그냥 개방돼 있죠. 방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 실경이라는 저희 한 10살 한 훨씬 그 형의 어떤 속옷을 이제 입으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키가 안 자라갔습니다. 그 농짝은 저보다 키가 훨씬 높은 그 실경 위에 얹혀 있었거든요. 예, 그 안에 분명히 그 형아의 이제 그 속옷이 있을 텐데, 그 키가 안 자라가니까 제가 꺼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나 되는 그 장롱은 보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을 열었죠.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덜에 나가고 이제 집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졌더니만 제가 그토록 바라던 누나의 속옷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득이양양해서 그 속옷을 입고서 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 옷을 입고서 예, 저희 또 단짝 그 소꿉 장난하던 또래들하고 밖에 다니고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도 이제 드디어 형아가 되었구나. 근데 그때 그 속옷에서는 그 무명배로 되는 이제 그런 반바지 정도 되는 그런 속옷이었는데요. 이렇게 앞뒤로 꽃무늬로 해가지고 자수라고 그러죠. 꽃무늬를 색실로 수를 놓아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단장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는 이제 벗어서 제 나름대로는 숨겨놓았죠. 숨겨놓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어릴 때에 영리했었던가 봅니다. 그 각설이 타령을 굉장히 10자나 한 자나 들고 보니 뭐 1자나 한 자나 들고 보니 하면서 그 10자나 한 자까지 예, 각설이 타령을 거의 한 7, 8분, 10분 정도 이제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동네 다니면은 동네 할머니들이 돈 10판씩을 이제 주고 이랬었거든요. 예, 운이 좋으면은 뭐 30판이고 아니면 10판 안 그칠 때도 있었죠. 저는 어린 나이부터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웃집에 할머니, 그러니까 제 고모집, 할머니로 봐선 따님 집이 되죠. 할머니 따님 되시는 제 고모집이 할머니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할머니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뭐 속옷이 뭔지 잘 모르고 이제 이거 좀 가져가자 이래서 그 동네에 가서 저는 각설이 노래를 하면서 그 옷을 입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들이 아주 뭐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이 속옷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뭐 이제 온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났었죠. 그 옷을 입고 저는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각설이 공연을 노래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걱정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둘치라는 그 아가씨가 이것을 내가 입고 다니면은 얼마나 상심을 해야 할까, 부끄러워하겠구나 하고서 걱정은 했지만은 제가 얻는 제가 만족하는 그 도에 비해서는 그 걱정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박 2일인가요? 놀다가 이웃 마을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둘치라는 누나가 저를 많이 혼내킬 줄 알았습니다. 혼이 날 각오를 했죠. 근데 만나는 순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웃으면서 여전히 귀여워하는 거였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면은 걱정거리도 있어도 그것을 그냥 웃고 즐거움으로 승화를 하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럴 경우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뭐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16세, 청춘 16세 되는 그런 나이에 자기의 속옷이 그냥 동네 방네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뭐 그 형아들 되는 그 총각들도 이게 누구 속옷이냐고 묻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아주 거침없이 둘치기다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당시에 둘치 누나 보고 누나라고 안 부르고 둘치야 이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신분의 날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노인 색실로 자수가 놓인 그런 속옷을 광고 아닌 광고를 해준 이제 꼴이 곧 나타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뭐 대구 어디쯤에서 사는 그 어떤 그 당시에 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싱 일을 하는 어떤 분이 그 소문을 들었대요. 들어가지고 참 색실로 자수를 잘 놓았더라. 예, 그래 듣고서는 둘이 연락이 닿아가지고 처녀 총각이 연애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속옷 광고를 내가지고 둘이 나중에 연이 맺어져가지고 대구에 가가지고 어떤 섬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섬유에다가 그 수를 놓는 그 공장을 차려가지고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하고 다복하고 그렇게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지 뭐 제가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자기가 부끄러운 일 아니면은 우리가 우울하거나 슬픈 이런 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를 하면은 웃는 낯에 침 못 뱉고 웃는 낯에 이제 소문만복내라고 그럽니까? 웃는 그 문에는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항상 생각하고 생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여전히 색실, 그 자수를 놓게 되면은 색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색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자수를 놓은 그 색실이 우리 어머니가 준 거랍니다. 그 색실에도 이제 색실에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 우리 할머니가 색실장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동태를 보러 갔답니다. 선 보러 간 거죠. 그러니까 뭐 당사자 선은 아니지만은 며느리감을 물색하러 이제 옆 동네에 색실장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갔더니만 여러 아가씨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까다롭더래요. 그래서 색실은 사기는 샀답니다. 꽤 많이 샀는데 그렇게 트집을 잡고 까다롭고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장 예쁘더래요. 얼굴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이제 며느님으로 이렇게 이제 삼았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 항상 싸울 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내가 색실 팔지 말고 죄를 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싸움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한테 어머니가 샀던 색실이 바로 지금 둘치라는 그 누나한테 이제 건네주고 와서 그 색실 가지고 그 수를 놓았다고 하는 얘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습니다. 이쯤 하고요. 제가 상식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참 그래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묘하다고 보면 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감을 가져오고 이제 자국의 어떤 투자 유치를 받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 관세를 많이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관세를 많이 붙이면은 미국에서 수입을 할 때에 딴 나라 제품을 수입을 할 때에 관세 붙이는 것만큼 비싸지거든요. 근데 물가가 그렇게 비싸도 어떻게 지금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인기가 있고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걸로 뉴스에 나옵니다. 인기가 있고 잘 굴러가는지 저는 좀 묘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상식 한 두 가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란봉투법인데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그 노란봉투법 유래는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한참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쌍용 자동차, 지금도 쌍용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코란도라고 하는 집차 형태로 된 그런 자동차를 생산해내던 그 공장이었는데요. 쌍용이 지금 어디하고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쌍용 노조에서 파업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할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노동자들의 힘이 약하고 이럴 때였는데요. 그 파업을 하면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었죠.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해고를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일금 얼마씩 객출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을 도왔습니다. 먹고 살도록 구제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월급이 노란 봉투에 담겨가지고 각 개인마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 봉투라는 그걸 따가지고 이제 요즘 노란 봉투라고 그러는데요. 노란 봉투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률 몇 조인지는 모르지만은 법 몇 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어떤 노조를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원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청 회사. 예를 들면은 삼성이라고 칩시다. 안 그러면 현대차라고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 원청. 현대차나 삼성은 발주 회사도 되지만은 원청 회사도 됩니다. 원청 기업이라고 그러죠. 원청. 그러면 밑에 이제 그 하청, 일감을 니네들이 부속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러죠. 하청을 주죠. 또 하청 업체가 있고 재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파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 파업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생기면은 통과가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번 8월 4일 날 통과가 된다고 했던가요? 통과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청, 재하청 이런 기업들이 원청, 본사를 향해 가지고 파업도 할 수 있고 임금 제행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영에도 간섭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즘 같으면은 자기 본사 직원들 노동조합만 상대하면 됐었는데 노란 봉투법이 생기면은 엄청난 그런 하청 이런 기업들을 다 그 노조를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노조원들은 사실 10%인가요? 20%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앞으로는 가입돼 있지 않는 그런 기업, 조직들도 다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힘이 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게다가 지금 현재는 무노동 무임금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면은 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노란봉투법은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고
노동조합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해가지고 그 생기는 무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은 좀 심한 말로 뭐 기업의 어떤 그 기물이라든지 일정 어떤 그런 손괴를 하더라도 이런 노동조합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원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물지 못한다. 예, 이런 것들이 다 그 포함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그 한 30대 때에 처음 그 택시에서 그 당시에 노조가 좀 형성될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머리띠를 메고 이렇게 노조 운동을 하고 시위를 할 때에 아주 저는 열렬히 그때 예,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그때 응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노동조합이 참 비대해진 것 같습니다. 비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예, 윤택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이익을 추구해서 또 시위도 좋지만은 우리 비노조 예,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예, 저 얘기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또 며칠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또 선선한 날들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